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오랜만에 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꽤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기자회견의 첫 번째 질문이 뉴시스 기자였는데 뉴스 기자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631일만 21개월 만에 대통령님이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진짜 그렇게 오랫동안 기자들과 만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런데 모두 발언도 한 20여 번 했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는 그 민생의 어려움,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 풀려가지고 마음 아프다 이렇게 좀 몸을 낮춘 것 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A4 용지로 제가 한 12장 정도 뽑았습니다. 그렇군요.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데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 하면서 쭉 어떤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은 민생을 세심하게 그렇죠. 챙기고 서민 중산층 시대를 열어나겠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유일하게 새로운 어떤 제안이랄까, 네. 정책 발표라고 하면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네. 신설을 해서 여기서 네.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부로 만들겠다 해서 이제 교육부가 지금은 사회부총리 그렇죠. 역할을 했는데 네네네. 이 저출생 기획부가 사회부총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문일답이 1시간 가까이 좀 넘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80분 정도, 그러니까 예. 1시간 한 15분 내지 1시간 20분 정도.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받겠다고 해서 그런지 많이 좀 질문은 한 것 같은데 네네. 전체적으로 눈에 확 띄는 내용이 있었는지가 이제 의문인데요. 네. 우선 총선 패배 원인 그리고 국정기조 전환 이런 부분이 이 서두에서 질문이 나왔던데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네. 총선 패배와 관련돼서는 일단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을 평가한 거다라고 이제 좀 낮췄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평가에 굉장히 부족했다. 미흡했다. 미흡했다. 그다음에 체감 변화를 국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고 또 국민들에게 잘한 점은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또는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편 해결이 중요하다. 국민과 언론의 어떤 소통 더 자주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보면은 네.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랄까 리더십 그렇죠.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작용을 한 것 아닌가요? 그걸 그냥 가름한 것 같아요.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로 태도가 그렇게 불통의 어떤 이미지. 그 다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좀 고집불통인 것 같죠? 하면서 이제 불통의 이미지에 대해서 많이 의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이제 소통의 의지를 계속 그 각 질문의 답변마다 좀 집어넣음으로써 적극적으로 불통 이미지를 싣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언론 기자 여러분들과도 자주 만나겠다라는 말로 아마 좀 가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기조도 소통, 경청하는 정부로 기조를 변화시키겠다. 그게 바로 그 뜻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경청하는 정부가 되겠다. 근데 이건 또 이 질문은 그런데 일관성은 또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정책의 일관성은 그렇죠. 또 필요한 것이죠. 시장경제 민간주도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 그렇지만 또 바꿀 것은 세심에 가려서 바꾸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관심은 김건희 특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명품백 수사를 네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달 내에 마무리 지으라고 엄명을 내리면서 중앙지검의 특별 수사단이랄까? 네. 보완을 했죠. TF가 지금 구성이 되어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일단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 파우치 백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검찰의 이제 그
검찰이 지금 전담 수사팀을 조속히 꾸려서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므로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뭐 부인의 그 현명치 못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한다. 하지만 그다음부터 이제 그 검찰의 수사는 내가 언급할 수 없으므로 공정한 수사가 될 것 같다라는 말로 파우치 수사 관련해서 좀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에요. 여기선 목소리 톤이 좀 높아졌습니다. 아니 이건 이미 문재인 정권 때 날 타깃으로 해서 치열하게 수사한 거다. 그런데 지난 정부가 그렇다면 지금 이게 수사가 제대로 잘못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거는 지난 정부가 나를 봐주게 한 거냐? 그럼 지난 정부가 부실을 한 거냐? 그 자체가 모순 아니냐?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다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또 이렇게 지난 정부의 정치 공세다. 이어내서 내려온 정치 공세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이게 주가 조작 사건 이것은 이미 끝나고 수사도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고 네네. 이른바 명품백 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면은 혹시 영향을 줄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다만 특검은 수사를 관계기관에서 다 했는데도 부실하다든가 또 봐주기 수사라든가 그런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김건희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한 거 아닙니까? 원칙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고. 다만 하나 진전된 것은 KBS 인터뷰에서는 1월 달에 이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아쉽다고 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걱정을 국민들한테 끼쳐서 사과드린다. 사과라는 표현을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 대담에서도 없었습니다. 사과라는 표현은 없었죠. 또 하나 지금 여야 간에 가장 핫한 이슈가 최상병 특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달 28일인가요?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까? 일단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경찰과 공수처 관계자들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검찰로 송치되면 또 2차 보완해서 기소하고 재판할 것이다. 이 지금 검찰 공수처 관계자가 국민이나 유족의 안타까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다. 수사하면 다 드러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정도라면 내가 나서서 직접 특검을 추진하겠다 하니까 결국은 어쨌든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보였죠. 그러니까 기존 입장에서 크게 진전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 전부터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서갖고 이 최상병 특검 안 받아들인다. 수용할 것을 강력히 압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국정 파란을 예고했죠. 안 받아들인다. 그런데 결국 이 부분도 획기적으로 진전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검이라는 것은 기존의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그 수사에 뭐 미흡한 점 혹은 부족한 점 혹은 납득이 안 가는 점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지금도 오늘도 견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호주 대사 임명 그리고 출국 금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급히 출국시킨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죠? 그렇죠. 출국 금지는 사실 기밀사항이다. 그리고 우리가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출국 금지 사실을 만약에 인지했다면 결코 이렇게 바로 임명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변을 했고요. 그리고 또 출국 금지라는 것은 소환을 전제로 한다. 소환하지도 않고 출국 금지를 2개월 연장, 그러니까 1개월마다 한 번씩인데 1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연장
위원장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공수처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에 고발된 정치인들은 많다. 그런데 이 고발된 상황만 갖고 만약에 그 정치인들이 이 임명, 그러니까 그 공직자로 임명을 못한다면 아마 인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출국 금지 이후에 소환도 제대로 안 한 공수처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관심사는 한동훈 네.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뭐 갈등설이랄까 이런 그렇죠. 것들이 지금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관계는 두 차례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유일하죠. 중앙일보가 먼저 했지요. 총선 전 한동훈에게 사퇴 요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관섭 비서실장 시절이죠. 그렇죠. 이관섭 비서실장과 그러니까 윤지혁 원내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요일 날이었어요. 제가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 일요일 날 아침에 만나서 어쨌든 사퇴를 요구한 보도가 나왔다. 당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와 지금도 소원하냐라는 질문에 약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때 글쎄요 하더니 비서실장과 원내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점심을 먹으면서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는 이미 해소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입문은 짧지만 정치에 입문한 건 짧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 또는 거기 선거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지휘했으므로 이미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잘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다. 중앙일보는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마지막 질문이 TV조선의 조성호 기자입니다. 조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오찬이 불발됐는데 이후 연락을 하느냐, 이후에 만남 계획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짧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20년 교분이다.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언제든 만날 것이다. 선거 이후에 재충전, 너무 지쳐서 재충전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부담을 안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든 다시 만나서 식사를 할 것이다. 라는 대답으로 가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설을 좀 일축한 건가요? 어떤 것인가요? 그렇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그런 문제들은 다 일단 오해였고 그것들은 다 해소가 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어떤 지금 장관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뉘앙스인 것 같아요. 이미 정치인이다. 정치인으로서 어떤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만남이야 뭐 언제든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뭐 소원한 관계 이렇게 하는 건 약간 오해 아니냐라는 좀 뉘앙스였죠. 그렇게 되면은 뭐 조만간 뭐 회동 자리랄까, 뭐 오찬이든 만찬이든 그런 것도 열릴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열릴 가능성이 이제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회담을 했고 또 기자회견도 마쳤고 특히 이재명 대표는 오늘부터 입원을 하는데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이렇게 안부를 또 건강 쾌유를 기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과는 뭐 전화를 했다든가 무슨 쾌유를 기원한 화분 하나 보냈다든가 이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기자들한테 한 대답은 모범 답안. 이렇다고 봅니다. 딱 모범 답안이고 거기에 뭐 살을 붙이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좀 선긋기였는데 이 분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 직후라면 저는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위무할 수 있고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대가 가까울수록 만약에 그때까지 못 만나는 어떤 상황이 연출된다고 한다면 만나는 자체가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전대에 마치 힘을 불어넣는 것처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만나려면 빨리 만나야 되고 시간이 늦을수록 아마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난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건강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유로 해서 안 만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도 뭐 당직자하고 만찬도 하고 또 외부 활동도 비공식적이지만 이렇게 정기한 상황이면은 서로 연락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또 지난 비대위원들하고도 오찬을 계획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도 좀 취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황우려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뭐 여권 지도부고 먼저 만찬한다고 뭐 만찬인가 새로운 한다는 뭐 그런 지도부. 얘기가 있어요.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관심은 뭐 비서실장은 선임이 됐고 네. 이제 총리를 비롯한 내각 개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뚜렷한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좀 답답했습니다. 느낌이. 왜냐하면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고집불통이라고 계속 비판하는 건 알겠는데 개각을 전국 국면을 돌파하는 또는 모멘텀용으로 안 쓸 것이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면밀하게 조급하지 않게 인선을 하겠다.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좀 답답한 게 전국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전국 전환을 필요성을 떠나서도 인사라는 게 늘 타이밍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사라는 건 메시지거든요. 예. 지금 누구를 임명했다 자체가 막 연설 여러 번 한 것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총선에서 바라보는 어떤 민심이 지금까지가 조금 답답하고 좀 여러 가지로 불통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인사를 통해서 바뀌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게 그 소통하겠다는 말 100마디보다 인사, 그러니까 사람을 바꿈으로써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어떤 메시지가 훨씬 빠르게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인사를 통해서 국정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뭐 참패는 모르지만 패배허리라는 것이 이미 예상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건지 또 총선 이후 전국을 어떻게 끌어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플랜 A, 플랜 B 뭐 만들어 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사 얘기가 나와갖고 열 손가락이 넘는 사람이 총리 후보로 그렇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지금도 오리무중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중하게 찾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복장이 더질로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끝난 다음 날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고 비서실장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총선과 관련해서 인사를 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 책임을 국민들은. 진다는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의 답변은 인선을 면밀히 조급하지 않고 검토하겠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플랜 B, 플랜 C가 있었어야 됐다. 이미 대통령실의 보고가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다 갔을 테고 그러면 전국을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 굉장히 면밀한 지금부터가 아니라 이미 결과가 나와야지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건 저 국민들의 답답한 감정을 해소하는 어떤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해법을 내놓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 좀 그 그렇죠. 기대에 부응했습니까? 지난번에 의료개혁, 의료 갈등과 의정 갈등과 관련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발표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의료계가 통일안을 갖고 오지 않고 있다. 통일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는 인식 속에서 특별한 어떤 해결책은 오늘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정치 현안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해답은 내놓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려야 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렇게 표현하면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일관성이 있다. 역시 대통령은 국정 기조에 대한 이 일관성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원칙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또 보였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는 총선 패배 이후에 사실 처음으로 갖는 또 이 기자회견인 만큼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행할 거냐, 실천할 거냐에 대한 뚜렷한 어떤 해법 내지는 태도 변화 뭐 이런 것들은 찾기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졌구나. 이런 인식을 이번 기자회견에서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하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좀 미흡했다 그런 평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와도 회담도 하고 또 이렇게 21개월 만에 기자들을 만나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는 것 그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실행이잖아요. 예. 실행하는 것. 뭘 실행하겠다. 그러니까 총선 전과 총선 후에 달라진 그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고 실행하고 집행하겠다라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함성덕, 이명백 두 교수의 그 비선, 네. 뭐 밀서라고도 자기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영수회담에서 뒷얘기로 나왔던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것이 보수층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그렇죠. 이렇게 다가와서 분노가 지금 폭발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이 안 나왔는지 의구심이 가는데 네. 참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수층이 느끼고 있는 어떤 박탈감이랄까 허탈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 주길 기대를 했는데 질문도 없었고 답변도 없습니다. 그렇죠. 비선 질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진짜 아쉬워요. 그게 지금 보수 지지층에서는 가장 큰 이슈거든요. 뭐 짜고 한 것은 아니겠죠. 아유, 오늘 보니까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기대했던 것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국민들의 기대에 네. 부응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미흡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네. 네.